반가워, 지영쌤이야. 온라인 학생들한테 내가 직접 아이 컨택하면서 이번 강의는 시작해보려고 그래. 사실 샤프 모의고사 시즌2가 개강할 건데 이게 시즌1과 시즌2가 동시에 업로드되는 형태로 매 주차별로 시즌1 1회, 시즌2 1회를 너희가 풀고 해설 강의를 듣는 형태로 업로드가 진행될 거야. 업로드 일정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공지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주면 되고, 자, 이 시즌2 모의고사가 되게 독특한 모의고사야. 바로 고난도 테마 모의고사로 정말 독특해. 왜냐면 보통 1번부터 20번까지 다 다른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너희가 어차피 어려워하는 주제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어려워하는 주제만 학습할 수 있도록 같은 페이지에 4문제에서 5문제가 다 같은 주제로 어렵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의고사가 진행될 거거든. 이건 단기간에 클리닉할 수 있는 실력 향상의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돼서 너희가 시즌1의 전범위 모의고사뿐 아니라 시즌2의 고난도 테마 모의고사를 같이 학습하면서 나를 잘 따라와주면 될 것 같아. 지금 오랜만에 아이 컨택을 하면서 온라인 수강생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현장감 있게 대치동 현장 강의로 시즌2도 고난도 테마 모의고사 1회부터 너희랑 인사하도록 할게. 자, 현강 버전 인사로 만날게. 반가워, 지영쌤이야. 생활관리 이제 고난도 테마 모의고사로 들어가게 될 건데, 이 고난도 테마 모의고사는 어떤 컨셉을 지향하고 있냐면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모든 주제를 골고루 하는 그런 모의고사가 아니라 어려운 주제, 너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환경윤리, 사회정의, 국제정치, 시민불복종, 해외원조 같은 또 사회계약설 같은 주제 있잖아. 이런 주제들을 완전히 이제 그 유형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모아가지고 풀면서 너희의 실력을 올리는 그런 모의고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게 첫 번째 장에 환경윤리가 5문제가 모여있고 두 번째 장에 국제정치가 5문제가 모여있고 이런 형태로 한 주제에 한 모의고사가 한 페이지를 다 채우고 있는 되게 독특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야. 그게 너희가 주요 주제를 학습하는 데 좋을 거고, 그 주요 주제의 선별은 올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 어렵게 나왔던 베스트 5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선정했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아무 준비물 없이 그냥 와도 컴퓨터용 사인펜은 있어야 되고, 뭘 시험 볼 거냐면 같이 모의고사 시험을 볼 거야.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얘기해 줄게. 제1회 모의고사. 일단 선지 구성이 되게 독특할 거야. 다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얘는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하고 좀 선지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를 보게 될 텐데, 내가 일부러 너희가 그냥 속어법으로 모르는데 찍어서 풀 수 없도록 선지를 구성을 좀 괴랄하게 구성해 놨으니까 풀면서 이거 왜 이렇게 선지 구성이 이상해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알아야지만 고를 수 있게 일부러 이렇게 구성했구나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리고 모든 주제가 다 들어있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쉽게 풀 수 있는 예술 또는 음식 이런 주제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어려워하는 주제 위주로 들어있다는 걸 생각해 주면 되고, 그리고 모든 문항을 내가 너희랑 선지까지 다 상세하게 해설을 같이 수업 중에 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제1회분을 오늘 풀게 될 건데, 제1회분에는 1번부터 5번까지는 환경윤리 심화 문제가, 6번에서 10번까지는 시민불복종 심화 문제가, 11번부터 15번까지는 사형제도 심화 문제가, 그리고 16번에서 20번까지는 사회정의 심화 문제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오늘 딱 요 주제에서 20문제를 푸는 그런 모의고사가 진행될 거니까 같이 시험 시간이 되면 풀고 OMR 내고, 그 OMR을 기반으로 해서 제일 어려운 문제의 최고 오답률 5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문항별 선택지 선지 선택 비율, 그 다음에 문항별 정답률이 다 발표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반 평균과 내 점수도 비교해보고 대치동 현장 강의 기준 1컷, 2컷, 3컷에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봐줘. 물론 9월 모의고사에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았다 그럴지라도 이 모의고사는 많이 틀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줬으면 좋겠어.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1회 최고점자가 45점이었으니까 우리 반에 최고점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자. 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될 거냐면 시험지랑 OMR이 있는 봉투를 너희한테 줄 거고, 그 봉투를 받은 다음 OMR 카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를 푸는 형태로 될 거야. OMR 작성 시간 1분 줄 거고, 그리고 시험 시간 30분 줄 건데 요 상세한 진행은 조교쌤이 해줄 테니까 그 조교쌤이 진행하는 동안 난 옆에서 문제 풀면서 너희 감독하고 있을게. 자, 그러면 같이 OMR 마킹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시험을 봤는데 좀 기존에 봤던 거랑 좀 느낌이 다를 거야. 왜냐면 1번 문제부터 5번 문제 푸는 동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선지 구성이 괴랄하다는 게 뭔지 완전 느끼었을 텐데 이게 한 선지도 정확히 모르면 답을 아예 갈 수가 없는 구성으로 일부러 한 거고 함정에 빠지면 빠지는 대로 완전 다른 답으로 유도하도록 선지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희가 아마 풀 때의 난이도보다 채점 후 충격이 더 클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 100%난 칸트라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다른 학자고 100% 이거는 레오폴드라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완전 다른 학자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채점 한번 해봐야 너희가 뭐지?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나는 이거는 자신 있어. 채점하고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 처음 보는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수업을 다 듣고 집에 갈 때는 뭔가 함정에 내가 어떤 게 취약한지 한눈에 보이는 느낌으로 좀 시원하게 갈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래서 해설 듣고 나야 사이다가 되고 지금 막 OMR 내고 채점 결과 나오고 반평균 나오고 등급컷 나올 때까지 막 으잉 막 이런 느낌이 들 거야. 근데 듣고 나서 찝찝한 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것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 줄게.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채점 한번 해보고 얘기하자고. 자, 채점 준비하고 자, 이래 1번부터 5번까지 환경윤리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이게 되게 독특하게 제시문이 까다로운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어. 제시문을 너희가 잘 읽었는지 궁금하네. 자, 한번 들어가자.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1번 5번에 1번 6번에 1번 7번에 5번 8번에 3번 9번에 3번 10번에 1번 11번에 5번 12번에 4번 13번에 1번 14번에 5번 15번에 2번 16번에 1번 17번에 3번 18번에 1번 19번에 4번 20번에 3번 2점, 3점, 100점 고려해가지고 한번 채점해보고 자기가 처음 보는 점수가 나올 수 있지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따 우리 반 평균보다 내가 잘 봤는지 못 봤는지 한번 또 체크해보고 다 맞은 사람은 없고 하나 틀린 사람이 우리 반 최고점. 자, 있잖아. 이게 다 맞기가 좀 어려운 게 아마 채점을 하면서 난 진짜 자신 있게 풀었는데 틀린 문제가 있었을 거야. 이제 앞으로 나랑 보는 이 연습 문제는 뭐라고 체크했으면 좋겠냐면 실전이 아닌 연습에서 예방주사 맞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내가 제시문을 설렁설렁 읽는 습관이 있으면 제시문을 잘 볼 수 있게 내가 선지에서 조금 꼼꼼한 판단이 부족하면 선지를 소거법으로 소거해서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발문을 놓친다면 발문을 잘 볼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는 그런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야. 그래서 뭐야 모의고사 왜 이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대치동 컨텐츠 자체가 일단 내가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이미 미리 대비해 봄으로써 진짜 예방주사 맞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수능 가면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 야 내가 이것도 풀었는데 설마 뭐 수능 뭐라고 함정 내도 못 찾겠어? 이런 느낌으로 풀었으면 좋겠다가 내 생각이고 요거 너희가
설명 다 듣고 나서 내가 또 꼼꼼한 해설지도 줄 예정이니까 그거로 한번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이걸 너희한테 OMR 낸 걸 가지고 OMR 기계에 돌려가지고 반평균, 등급컷, 그 다음에 정답률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수업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10분만 머리 식혔다가 분석지 가지고 와서 10분 후에 설명하자. 10분 후에 봐. 자, OMR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어쩌면 좋지? 그래도 실력 올리려고 온 거니까 어쨌든 이 수업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설명 열심히 해볼 테니까 오늘의 점수는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주고 자, 한번 적어봐. 시험지 위에다 적어도 괜찮아. 자, 이 문제의 평균은 24점이었어. 우리 반 평균이 24점이 대치동에서 현강에 나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야. 자, 1컷이 39, 2컷이 34, 3컷이 30. 근데 1컷이 39라 그러면 원래 모의고사에서는 1컷이 44에서 47 나오니까 진짜 어려운 거지. 게다가 지금 대치동 학생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자기가 9월에 1등급이 나왔는데 이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거는 나의 약점을 그냥 후벼 파는 그런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몰랐는지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제일 어려웠던 문제 5개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보자. 1위를 한번 펴봐. 5번 한번 펴볼래? 5번. 자, 5번 문제. 1위라고 적어주고 정답이 26%. 그 중앙에 나오는 학자가 수능의 기출문제에 나왔던 학자인데 조금 연식이 있어서 너희한테 익숙치 않은 학자야. 학자 이름을 너희가 알고 풀었을 것 같진 않은데 학자 이름이 여기 빔에 떠 있는 거 너희한테 낯선 이름이지. 롤스톤이라는 학자인데 원래는 그냥 생태윤리 또는 환경윤리 중에 그 너희가 제일 잘 아는 머릿속에 레오폴드인가? 요나스인가? 뭐 이런 생각으로 풀었다면 그래도 접근을 완전히 잘못한 건 아니거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이 학자를 알아야 되는지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가서 설명해 줄게. 수능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제시문이라면 내가 이렇게 활용하지 않을 텐데 수능에 나왔던 제시문이야. 평가원에서. 자, 2위는 4번 문제야. 4번 문제 2위 적어주고 정답이 29%. 29%. 자,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좀 어려워서 골고루 펴졌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2번 선지에 많이 골랐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니은 선지 때문에 많이 틀렸다는 건데 요거는 너희랑 나랑 기출에서 많이 봤던 표현이긴 하지만 한번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오늘의 이 정답률이 나온 거는 내가 생각할 때 너희가 환경윤리를 어려워하고 환경윤리의 선지 중에 아직 익숙치 않은 선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거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나랑 꼼꼼히 한번 해보자. 3위도 3번 문제야. 환경윤리 다 조져버렸구나. 자, 3위는 3번 문제야. 정답이 29%. 이 3번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빠진 함정 선지는 5번이 제일 많이 빠지긴 했는데 나머지 선지도 진짜 골고루 빠졌어. 그래서 정답이 5번이지. 정답이 5번이고 이 문제 3번 선지를 많이 골랐는데 자, 이 3번이 답이 너무 다르네.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역시 설명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설마 5개가 다 환경윤리는 아니지 얘들아? 4위는 2번 문제야. 첫 장에서 아주 빠르게 적을 수 있네. 4위는 2번 문제. 정답은 31%. 31% 나왔고 왜 이런지는 나랑 역시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뭐 두드러진 함정 선지가 있다기보다 대체로 모든 선지를 어려워해서 거의 뭐 모든 선지가 막 20%, 18%, 17%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찍은 거 아니냐고. 왜 그랬을지 역시 설명 듣고 설명 들어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5위는 두구두구두구 12번 문제야. 12번으로 갔다 오자. 12번 문제. 오케이. 12번 문제에다가 5위 이렇게 적어주고 정답률 35%짜리 문제야. 자, 이 12번 문제를 많이 틀린 학생들이 1번 선지를 많이 골랐네. 자, 1번 선지와 정답의 차이는 리을인데 이 리을이 실제로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있는 선지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모의고사가 어렵고 함정을 많이 때려 넣은 그런 모의고사긴 하지만 이게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애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제시문, 제일 어려워했던 선지들을 한 문제 안에 다 넣어놔서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선지 중에 완전히 출처가 없는 선지는 없어. 그러면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를 해설 듣고서 잘 이해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갈 길이 머니까 열심히 1번부터 내가 해설해볼게. 해설 듣고는 시원한 마음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어. 제1회 1번부터. 1번 문제의 정답률은 59%야. 59% 적어주고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B에 해당한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떤 건지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 아름다움의 보전에 기여한다면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이랬는데 얘들아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끔 테일러라는 학자에서도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를 보지만 원래는 그 뒤에 온전성, 안정,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내가 개념 강의할 때 영어로도 설명해 줬는데 뭐 integrity, stability, beauty 이게 이어져 나오면 이거는 레오폴드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했는데 만약 익숙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이 값이 레오폴드의 제시문으로 빈출되고 있는 제시문이라는 걸 익숙하게 눈도장을 찍어 놔야 될 것 같아. 이 문장 자체가 아주 유명한 레오폴드의 입장이야. 자, 개별 유기체는 자신의 성장, 발전, 생존 방식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삶의 중심이다. 자, 여기 밑줄 목적을 추구하는 삶의 중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서 바로 테일러의 입장이지. 그런데 재밌게도 테일러도 여기 보면 지구 생명 공동체라 그래서 생명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다만 테일러가 사용하는 생명 공동체에는 인간, 동물, 식물이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레오폴드는 대지조차도 무생물조차도 도덕적 고려의 범위 안에 넣어서 대지 생명 공동체라는 표현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레오폴드와 테일러가 둘 다 생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지만 제시문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제시문들이야. 자, 그러면 레오폴드 테일러를 찾았다고 치고 기억부터 한번 볼게. 인간 상호 간의 의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얘들아, 인간끼리 죽이지 않고 인간끼리 살인하지 않고 인간끼리 폭행하지 않는 걸 반대하는 학자가 있을까? 내가 생각할 땐 칸트도 싱어도 테일러도 레오폴드도 인간끼리 살인하면 안 되고 인간끼리 폭행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야. 따라서 인간이 도덕적 고려의 범위이면서 인간끼리의 상호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환경윤리학자는 없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인간 상호 간의 의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건 이건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거지. 레오폴드, 테일러 모두 다 긍정할 거야. 왜냐하면 인간끼리 서로 지켜야 될 의무인데 어차피 도덕적 고려 범위 안에 모든 환경윤리학자가 인간이 들어있고 인간끼리 서로 해치지 않는 거는 모든 학자의 공통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건 둘 다 고려해야 된다 해서 인간이 도덕적 지위,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둘이 의견이 다르지 않다. 똑같은 입장이다. 자, 니은 선지로 가서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레오폴드가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지. 왜냐하면 인간은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는 생태 피라미드 중에서 무슨 포식자냐면 인간이 상위 포식자야. 상위 포식자인 인간이 아래에 있는 동물과 식물을 먹는 것은 생태계 보존과 밸런스 유지를 위해 필요해. 인간이 상위 포식자로서 그 아래 걸 안 먹잖아? 그럼 밸런스가 깨지는 거야. 따라서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어. 당연히 갑이 인간 상위 포식자. 자, 얘들아, 인간은 상위 포식자란 말이야. 당연히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을을 얘기해 볼게. 을은 원래는 해악 금지, 다른 말로 악행 금지, 그 다음 불간섭, 성실, 보상적 정의의 네 가지 의무를 얘기하는 테일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테일러가 불간섭을 얘기하면서 원래 동식물의 자유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얘기 들어본 기억나지?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바로 뭐냐? 바로 불간섭의 예외에 해당하는 상황이지. 불간섭
예외. 자, 나랑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원래 우리는 야생에 있는 동물을 애완동물로 데려와 키우면 안 돼. 그러는 그 동물을 우리가 간섭하는 거고 그 동물의 삶에 개입하는 거라 원래는 안 돼. 그런데 야생동물을 집에 데려와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 바로 무슨 독수리 치료? 야생 독수리 치료의 경우에는 내가 야생의 독수리가 죽어가고 있어. 그 죽어가고 있는 독수리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잘 치료해서 다시 날려보내려는 목적으로 임시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왜냐하면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 갑은 인간이 상위 포식자로서 먹이 사슬 체계에서 당연히 가능하고 을은 불간섭의 예외인데 요거 적어놔야지. 날개에다가 야생 독수리 치료. 야생 독수리 치료 같은 거 할 때 개입하는 게 정당화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야생에 죽어가는 독수리를 원래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데려와서 치료하고 내보내줘도 괜찮다. 그거는 허용되는 개입이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둘 다 긍정할 거라서 여기 B에 해당하는 진술을 고르라 그랬는데 이게 O가 되니까 B에 해당하는 진술이 맞아서 니은은 골라줄 거란 말이야. 자, 그다음 디귿으로 갈게.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니 레오폴드가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냐면 레오폴드는 대지를 자원으로 활용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이 레오폴드는 대지를 자원으로 활용 가능해. 선생님 생태 중심주의자 아니에요? 생태 중심주의자는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넣지 않아요? 근데 왜 자원으로 활용해요? 레오폴드는 뭐라 그러냐? 대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대신 윤리적, 심미적 관점에서도 바라보기만 하면 돼. 따라서 대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요거 레오폴드 알아둬야 되고 테일러 당연히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제외되어 있으니까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라서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넣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 자,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지만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선생님, 제가 뭐가 헷갈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레오폴드는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넣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정체 생태계를 고유의 선이 있다고 보지. 그런데 어떻게 자원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까랑 똑같아. 인간이 전체 생태계의 밸런스와 안정, 통합을 깨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위 포식자로서 동물도 식물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 사냥도 낚시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먹이사슬 체계 생태 피라미드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자, 대신 경제적으로만 보지 않으면 되는 거지. 윤리적, 심미적 의로도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 둘 다 오라서 디귿도 골라줘야 돼. 이쯤 되면 뭐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 이렇게 했을 텐데 아래 보니까 선지 구성이 아주 괴랄하게 돼 있지. 자, 리을. 무생물은 생명 공동체의 균형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레오폴드 무생물은 자원이 될 수 있다. 아까 내가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테일러도 당연히 무생물이 생명 공동체 균형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4개 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말이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많이 틀린 학생들이 대체로 1, 2, 3, 4번에 고르게 낚였기 때문에 요거는 디귿, 리을이 거의 같은 의도의 선지라는 걸 잘 알고 풀어주면 돼. 자, 2번 문제로 가볼게. 자, 2번 문제의 정답률이 31%밖에 되지 않았어. 아까 우리 순위 안에 있었지.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 갑. 자연체계 내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 잠깐만. 여기서 머릿속에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에 딱 문득 실천 이성이란 단어를 떠올렸으면 진짜 잘 떠올린 거야. 왜냐하면 여기 실천적 이성의 주체 할 때 실천 이성은 너희가 알고 있는 칸트의 선의지, 실천 이성, 의무의식 할 때 그게 맞아. 자연 안에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인간이 자연 안에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녔다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자 칸트야. 아니 이게 칸트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대지의 산물 보고 랜드 에틱스
돼지 울린 줄 알았어요. 그럼 낚시당한 거지. 왜냐면 이 표현은 그대로 칸트로 생활관리평가원에 기출된 적 있는 제시문이야. 어디에 낚이면 안 되냐? 자연체계 내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말이,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인데 인간만 존엄하고 나머지는 수단인데 왜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때 이런 의도라고 생각하면 돼. 인간은 칸트가 볼 때는 실천 이성을 지녔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야. 나머지는 다 물건이나 수단에 불과한 것들이야. 수단적 가치만을 지니는 거야. 그런데 자연 생태계 내에서 보면 인간이 코끼리보다 힘이 세지도 않고 독수리보다 발톱이 날카롭지도 않고 뱀보다 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유연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자연 전체 생태계 내에서 보면 실천 이성을 제외하고 보면 평범한 존재라는 거야. 힘이 센 것도, 발톱이 부리부리한 것도 아니고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고 막 뼈가 막 강한 것도 아니야. 그런 평범한데 실천 이성의 주체라는 것 때문에 존엄하게 올라간다는 거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시문이야. 칸트야. 그 다음, 새로운 윤리는 도덕적, 심리적 관점을 담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자, 여기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의 기여. 아까 내가 integrity, stability, beauty라는 영어 단어 일부러 외워두라고 얘기한 게, 이 온전함이라는 게 그 앞에 나오는 통합성, integrity, 요거에 해당하는 표현이거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생명 공동체가 잘 존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게 레오폴드의 글이야. 그러니까 제시문의 칸트와 레오폴드를 찾는 것부터 이거는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 상태에서 기억. 갑은 대지의 모든 산물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칸트는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는 건 오직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중에 뭐만? 인간만이야. 제시문이 칸트인 것만 찾으면 대지의 모든 산물을 지우고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라고 고칠 수 있을 거야. 만약 오늘 이 2번 제시문의 칸트를 못 찾은 사람들은 이 제시문 그대로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평가원 기출 제시문이 PDF로 구글에서 뜰 거야.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봐야 되고, 니은, 을은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아까 인간이 1번 문제에서 설명할 때 레오폴드가 볼 때 인간은 무슨 포식자? 상위 포식자라고. 그러니까 사냥 낚시 해도 돼? 안 돼? 해도 된다니까. 생태 피라미드를 해치지만 않는다면 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해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니지 않아. 왜냐면 당연히 포식자로서 먹은 거에 대해서 보상해 줄 필요가 없어.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얘기하는 건 누구야? 테일러야. 따라서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닌다라는 표현에서 요거는 테일러로 바꿀 거야. 을을 지우고 테일러로 바꿔줘. 디귿. 을은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된다. 자,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이라는 전체론적 표현을 쓰고 있다고.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이라는 표현은 전체론의 표현이야. 이런 표현은 테일러 같은 개체론자들은 쓸 수가 없어서, 개체론자들은 생명 공동체 안에 개별 생명체의 선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자체의 고유의 선을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건 레오폴드의 표현으로 맞는 말이야. 리을. 갑을은 모두 동물학대가 인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동물학대가 인간의 의무에 위배라고 할 때 이 인간의 의무는 갑의 경우에는 간접 의무로 동물과 관련한 의무에 위배되는 거고, 을의 경우에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다 직접 의무의 영역에 들어있으니까, 전체 생태계가 직접 의무의 영역에 들어있으니까 둘 다 동물학대가 인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해. 자, 여기서 인간의 의무에는 직접 의무가 있고 간접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갑을 모두 맞는 말이고, 그래서 디귿 리을을 골라줘야 돼서 정답은 2번이야.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많이 틀린 건 선지 선택 비율을 보니까 역시 골고루야. 3번을 많이 고르기는 했는데, 니은 선지
이 보상적 정의는 레오폴드는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 1번, 2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테일러랑 레오폴드가 둘 다 생명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지만 제시문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대지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낚이지 말고 칸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칸트는 실천 이성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칸트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 자, 우리는 3번 문제로 가자. 3번 문제의 정답률 29%. 자, 이 문제. 오직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만이 이익 관심을 지니며 이들은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요게 싱어 얘기겠지? 쾌고감수 능력 가지고 찾으면 되지. 모든 생명은 자기 보존과 자체적 좋음을 향하여 움직이는 목적지향적 활동에 단일한 체계라는 점에서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 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 밑줄 치고 테일러. 요걸 못 찾진 않았어. 병. 인류는 동료 구성원들과 전체 공동체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대지 윤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넓혀 동식물뿐만 아니라 대지를 포함한다. 자, 랜드 에틱스 대지 윤리 나오니까 레오폴드. 학자는 쉽게 찾았을 것 같아. 이번엔 제시문이 어려운 건 아니어서 싱어, 테일러, 레오폴드. 그리고 기억부터. 가불병은 모두 인간 이외의 종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자, 요거는 싱어도 맞고 테일러도 맞고 레오폴드도 맞는 말이야. 셋 다 맞아서 학자에도 가불병 동그라미를 적을 건데, 선생님, 근데요, 싱어는요, 인간, 동물까지, 쾌고감수력 있는 동물까지만 도덕적 고려의 범위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학생들에게 내가 늘 하는 말인데, 싱어가 종차별에 반대한다라는 말로 기출에 나오는 이유는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라면 인간 종인지 동물 종인지 따지지 않고 동등한 고려를 한다는 뜻에서 종차별에 반대하는 거야. 따라서 식물은 차별하는 게 맞지만 쾌고감수 능력이 있다면 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말이 맞는 말로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 테일러는 인간, 동물, 식물의 종차별 원래 하면 안 되니까 테일러 맞는 말이고, 레오폴드는 전체 생태계 내에서 차별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고, 그래서 셋 다 맞는 말이야. 자, 니은. 가불병은 모두 유정적 존재를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되는가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자, 유정적 존재라고 할 때 이 유정적 존재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지. 쾌고 감수. 유정, 감정을 지닌인데 감정에는 쾌락과 고통의 감정이 있다고 보고, 이 존재를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 자, 우리가 알기로 동일하게 대우는 equal consider야, equal treat야. equal treat야. 자, T-R-E-A-T, equal treat. 이 equal treat라는 단어는 equal consider와는 다르다 그랬어. 이를테면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 강아지의 배고픔의 고통과 나의 배고픔의 고통을 equal consider,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지만, 동일하게 대우는 무슨 뜻이었냐면 우리 집 강아지한테도 티본 스테이크를 주고 나한테도 티본 스테이크를 주라는 거야. 똑같은 음식을 서빙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대우라는 표현은 부정을 해야 되는데, 싱어도 당연히 인간과 동물 똑같은 음식 주는 거 싫어할 거고, 테일러도 인간과 동물과 식물 똑같은 거 주는 거 싫어할 거고, 레오폴드도 마찬가지라서 동일한 대우는 셋 다 부정할 거라서 부정을 기준으로 555가 되지. 부정을 기준으로 555가 된다. 그럼 여기서 질문. 동일하게 대우가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라고 쓰면 돼, 안 돼? 그것도 안 되지. 자, 그 다음 여기 그래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고려라는 표현은 쓸 수 있지만 대우라는 표현은 쓸 수 없고, 대신 동일하게 취급이라고 할 때 취급이라는 표현은 쓸 수 있다.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라는 표현은 또 맞는 말로 나와. 이거는 영어로 be count라는 표현으로 하나의 고통과 다른 하나의 고통을 동일하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이라서. 자, 그 다음 디귿. 을과 병은 모두 고유의 선을 지닌 존재는 인간과 독립된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테일러에게 고유의 선을 지닌 존재. 자, 이 고유의 선을 지닌 존재 기준으로 을에게는 개별 생명체고, 병에게는 고유의 선을 지닌 존재가 생태계지. 생태계.
여기는 생태계라고 적었지만 앞에 나온 문제의 표현을 빌면 생명 공동체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자, 병에게는 생태계가 고유의 선을 지닌 거고 을에게는 인간, 동물, 식물, 개별 생명체가 고유의 선을 지닌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인간과 독립된 가치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과 독립된 가치라고 하면 인간의 쓸모있는 도구나 수단으로서 인간의 필요에 의한 가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을 말해. 그 자체로 소중한 거니까 내재적 가치라고 읽어주면 되지. 내재적 가치. 테일러에게는 개별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레오폴드는 전체 생태계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따라서 이거 을, 병 모두 맞는 말이야. 자, 리을 선지 가서 병. 인간은 동식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했는데 레오폴드가 인간을 무슨 포식자라고 본다고? 상위 포식자. 이 주요 주제 테마 모의고사를 하는 이유는 이거야. 내가 환경윤리 주제에서 이를테면 레오폴드가 자원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가 약했어. 그러면 1번 문제에서도 보고 2번 문제에서도 보고 3번 문제에서도 봐야 내가 트레이닝이라는 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다음에 이 문제를 볼 때는 다시 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자, 인간은 상위 포식자야. 따라서 동식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어. 왜냐하면 사냥도 할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어.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 경제적 관점. 단 조심해야 되는 건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 왜냐하면 윤리적, 심리적 관점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답이 될 게 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야.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역시 선지 구성이 오늘 시작할 때부터 예고한 것처럼 한 선지도 모르면 고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야. 일부러 이렇게 연습해야 수능 시험장 가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엄청 착하게 느껴져. 와, 속어가 되다니 막 이러면서 그렇게 풀어야 돼.